안녕하세요. 시중 브랜드 마케팅 전략 분석 및 브랜드의 가상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하여 발표할 어쩌르 TV 조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까닭은 시중 마케팅을 분석함으로써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기법이 마케팅 기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직접 가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자료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실제로 실행해보자 했기 때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브랜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이란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나 홍보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펼치는 기획활동을 말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 더 명료히 말씀드리고자 몇 개의 사례를 함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이키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명 스타 마케팅을 사용했습니다. 조던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 선수를 후원하며 스포츠 브랜드인 자신들의 이미지를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후원하는 동시에 이들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예시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의 이미지를 운동화에 불어넣은 조던 시리즈를 현재까지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이처럼 조던을 비롯한 운동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동시에 그들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키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처럼 독보적인 이미지를 쌓아 브랜딩이 명확하다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실을 잊혀질지 모르나 스토리와 같은 맥락은 우리의 머릿속에 또렷이 자리 잡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자주 익숙해진 이미지는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아 궁극적으로 구매 전환율을 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매 전환율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마케팅 전략의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에 강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자리 잡게 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프라닥의 리브랜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프라닥은 브랜드 마케팅의 일종인 리브랜딩으로 크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소비자의 취향,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로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전략이 리브랜딩입니다. 프라닥은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치킨 브랜드 중 하나였던 소비자들의 인식에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명품 이미지를 입힘으로써 소비자들의 뇌리에 각인되었고, 프라닥은 성공적으로 레드 오션인 치킨 업계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리브랜딩 사례가 존재한다면 실패한 리브랜딩 사례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프라닥과 대조적으로 같은 업종의 부어치킨은 리브랜딩에 실패한 사례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부어치킨은 만원 후반대의 현재 치킨 가격과 대조적으로 5,500원대의 저렴한 가격대를 주 무기로 내세우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장이 바뀌고 보라색을 대표 이미지로 고급 이미지를 적극 내세우며 15,000원대의 고가 브랜드로 탈바꿈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와 모델, 포스터만 바꾸고 동일한 맛의 가격을 너무나도 급격히 올린 탓에 소비자들은 결국 가격이라는 주 무기를 잃은 부어치킨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앞서 소개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프라닥이라는 브랜드를 선정해 가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당면 과제로 저희는 마케팅 수립 방안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 인지도 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접근성 보완, 가격 문제 조정을 수립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이 전략을 통해 브랜드의 리포지셔닝을 꾀하여 시장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실무 측면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분석을 적용해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수압 분석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프라닥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라닥은 다른 치킨 브랜드와 달리 오븐 후라이드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조리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고에서는 실제로 치킨이 구워지는 것과 튀겨지는 것을 함께 보여주어 소비자에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더스트백과 명품백 모양의 케이스, 그리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블랙과 골드의 시그니처 컬러, 마지막으로 프라다와 유사한 마크에서 알 수 있듯이 프라닥은 명품이라는 확실한 브랜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라닥은 이렇게 확실한 브랜드 색깔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에서 프라다의 짝퉁이라는 인식 역시 형성되어 일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에는 가맹점 수가 현저히 부족하며 타사와 달리 전용 앱이 없고 때문에 낮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프라닥의 약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프라닥의 기회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사료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자주 먹는 치킨의 소비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 SNS의 파급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하나하나가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플렉스 문화가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 명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프라닥은 사람들의 과시욕구를 충분히 자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기회를 얻을 만큼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 역시 분명 존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치킨이 주로 팔리는 야외 취식이 대부분 금지되었으며 외출을 꺼려하는 현 상황은 프라닥을 포함한 치킨 업계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프라닥은 홀 전용 메뉴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희는 스왓 분석을 통해 약점으로 꼽은 접근성 부족과 인지도 부족을 강점으로 만들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해 타사와 같이 자체 앱을 개발하고 광고나 TV 프로그램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와 모델을 통해서 부족한 인지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3C 분석을 통해 프라닥 치킨의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3C 분석이란 컨슈머, 컴퍼니, 컴피티터 세 관점에서 브랜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컨슈머 부분입니다. 고객을 분석하기 위해 네이버 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주 고객층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맛이 68.7%로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가 12.6%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들이 프라닥을 선호하는 이유는 독특한 메뉴가 42.1%, 고급 이미지가 28.9%로 나왔으며 가장 선호하는 메뉴는 블랙 알리오 치킨이 39.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급 치킨과 새로운 맛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가 고객의 줄을 이룬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컴퍼니 부분입니다. 기업 환경과 기업 매출 수익 현황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는데요. 먼저 프라닥 치킨은 2014년 10월 1호점을 처음으로 오픈한 기업으로 2021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 3년 연속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2021년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2년 연속 1위 수상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점포수가 702개, 사원수는 60에서 70명으로 아직은 중소기업의 형태를 보이며 이전에 있던 기업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기업 매출 수익 현황은 2020년 기준 매출액 168억 1,700만 원으로 신장률이 120.71%이며 영업이익은 8억 8,022만 원으로 신장률은 무려 571.71%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은 5.23%, 순이익률은 4.76%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피티터 부분에서 현재 치킨 브랜드 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4개의 브랜드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점포수는 BBQ가 1,636개, BHC가 1,469개, 네네치킨이 1,114개, 교촌치킨이 1,073개로 BBQ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은 네네치킨이 1위, 그 다음으로는 교촌치킨, BHC, BBQ가 뒤따르고 있었으며 브랜드 평판 지수는 교촌치킨이 1위, BHC가 3위, BBQ가 5위, 네네치킨이 8위로 나타났습니다. 대표 상품은 BBQ는 황금 올리브 치킨, BHC는 뿌링클, 네네치킨은 스노이 치킨, 교촌치킨은 허니콤보로 BBQ를 제외하고는 기본 프라이드 치킨이 아닌 색다른 소스와 시즈닝을 사용한 상품의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오랜 마케팅을 살펴보자면 BBQ는 IMF 외환위기 시절 공격적인 CF 마케팅으로 엄청난 지점을 확보하며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어서 4P 분석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4P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P는 현대 마케팅에서 통제 가능한 4가지 요소를 일컫는 말이며 기업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마케팅 믹스라고도 부릅니다.
마케팅 믹스란 일정한 환경적 조건과 일정한 시점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케팅 수단들을 경영자가 적절하게 결합 내지 조화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제품에 사용된 모든 마케팅 전략의 집합체를 조정, 구성하는 일입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용어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교수인 이 제롬 메카시 교수가 1960년 처음 소개하였습니다. 이 제롬 메카시 교수는 회사가 그들의 타겟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 장소, 촉진, 크게 4가지로 나누는 마케팅 전략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잘 팔려면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골고루 신경 써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입니다. 제품을 뜻하는 프로덕트는 과거에는 제품 그 자체를 뜻했으나 현재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심볼, 브랜드, 이미지 등 무형의 서비스나 브랜드까지 포함한 개념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뜻하는 플레이스는 단순 물건을 파는 장소만이 아닌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유통 경로를 뜻합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 촉진을 뜻하는 프로모션은 말 그대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매 요인 기법입니다. 광고, 신문,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이 그 예시입니다. 프라이스, 즉 가격은 제품의 가치를 객관적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접하는 요소이며 이를 통해 그 제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P의 구성 요소 4가지를 기준에 따라 프라닥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프로덕트의 항목에서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프라닥 치킨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프라와 닭의 합성어입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최고의 치킨을 요리하여 고객에게 선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브랜드 로고는 투명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다각화된 노랑과 순수한 마음을 담아 최고의 치킨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 셰프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레시피 개발, 새로운 3세대 조리법인 오븐 후라이드 방식을 토한 후라이드, 국내산 닭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자사치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라닭은 고급스러운 컨셉과 명품 브랜딩 이미지를 통한 제품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가방과 비닐이 아닌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포장 박스와 더스트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컬러인 블랙과 골드를 이용하여 가게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한 시그니처 블랙박스를 디자인하였습니다. 포장 패키지의 경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컨셉을 통한 여러 에디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에디션 출시와 더스트백을 이용한 포장, 메인 컬러 모두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명품을 떠올리게끔 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다음은 플레이스입니다. 가맹점이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이 단점이지만 전국의 가맹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대표적인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의 경우 4차에 걸친 TV CF 광고 송출, 정의인과 전속 모델 계약 체결, 라디오 CM 송출, 다양한 기업과 업무 협약 체결과 여러 드라마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라이스의 경우 타사에 비해 조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고급화 전략인 스키밍 전략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라닥은 4P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소비자에게 제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한 4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울린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프라닥은 올해 1년 새 가맹점 수가 가장 증가한 치킨 프랜차이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 400곳이 늘었으며 실적 증가율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 중 가장 높았습니다. 프라닥 관계자는 프라닥 치킨의 독보적 성장세는 기존 치킨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메뉴와 가맹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한 것이 주요하였다 라고 밝혔으며 저 또한 4P에 따라 프라닥을 분석해본 결과 이러한 차별성이 독보적 성장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닥 가상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려는 가상 마케팅 전략은 총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 어플 출시 전략입니다. 이는 D2C라고도 이르는데 D2C란 제조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 단계를 제거하고 온라인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D2C 방식을 활용하면 제조업체가 자유롭게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어 접근성 보완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라닥이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프라닥이 다른 동종업계 유명 기업들에 비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고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BBQ, 네네치킨 등 기존의 동종 기업들도 D2C 전략을 시행하여 전용 어플을 출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동종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조사 후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는 해결책을 통해 기존 동종기업과 차별할 전략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BBQ의 사례입니다. BBQ는 2020년 전용 어플을 출시 후 지금까지 다운로드 수가 100만이 넘었지만 평점은 1.7로 매우 낮습니다. 실패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제 쿠폰 사용의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제 및 쿠폰 사용 오류에 대해서 문의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 부족과 문제 해결 능력 부족 또한 실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장 선택 기능의 부재입니다. 소비자들이 매장을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플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위치를 파악해 매장을 선정해 줍니다. 이 매장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더 먼 매장이 선정된다거나 심지어는 같은 지역이 아닌 매장이 선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은 네네치킨의 사례입니다. 네네치킨은 2014년에 전용 어플 출시 이후 지금까지 다운로드 수는 10만이 넘어가지만 평점은 1.5로 매우 낮습니다. 실패 요인은 전체적인 어플 관리 부족에 있습니다. 회원가입 과정과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어플 출시 이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오류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아 소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선 동종업계 사례의 실패 요인을 보완하여 프라닥 전용 어플에서는 어플 개발 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테스트를 철저히 시행하고 어플 리뷰를 꼼꼼히 살펴 오류가 발견될 시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매장 선택 기능도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전략입니다.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프라닥의 컨셉 때문에 소비자들은 프라닥 치킨의 가격대가 높다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격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부가 제품을 증정하는 것과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첫 설문은 프라닥 치킨의 가격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2명이 싼 편이다, 20명이 보통이다, 32명이 비싼 편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프라닥 치킨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설문은 부가 제품을 증정하는 것과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이는 20명이 부가 제품을 증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34명이 할인 행사가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봤을 때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가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주 요일을 정해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할인 쿠폰을 주기적으로 나눠주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할인 행사 위주의 이벤트를 하되 시간이 지난 이후 할인 행사를 시행하는 주간 중 일부를 부가 제품을 증정하는 주간으로 하여 좀 더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디드 콘텐츠 이용 전략입니다. 시청자에게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일부만 간략히 보여주는 것이 기존 광고였다면 브랜디드 콘텐츠란 탄탄한 스토리에 브랜드를 녹여내 광고로 가공한 형태인 새로운 광고입니다. 여러 흥미 요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거부감을 주지 않고 브랜드를 전달합니다. 동종 기업인 BBQ가 브랜디드 콘텐츠를 이용하여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내고왕 영상은 공개 후 2달여 만에 조회수 800만회를 돌파할 만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이 나간 후 BBQ는 황광이를 모델로 발탁하고 메이플 버터 갈릭, 치본 세트 등을 출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메이플 갈릭 버터 제품 광고는 유튜브에서 선정한 10대 인기 광고 영상 4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BBQ는 내고왕을 통한 황광이와의 시너지로 타업체 대비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BBQ의 지난해 자사앱 가입자는 기존 30만 명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25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260만 명의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매출이 37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동종기업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각 브랜디드 콘텐츠의 인지도를 파악한 후 브랜디드 콘텐츠에 참여해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디드 콘텐츠 요소를 자체 광고에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 친근감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또한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예인 콜라보 마케팅 전략입니다. 현 프라닥 전속 모델인 정예인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맞고 팬덤층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돌 그룹과 단기 콜라보를 하여 치킨과 함께 아이돌 굿즈를 팔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를 함으로써 수익의 일부를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윤리적 경영을 이뤄낼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착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가상 마케팅 수립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의 팬덤의 팬덤 기부 프로그램을 유도하거나 기업 자체의 기부 또는 접근성 높은 미디어 컨텐츠로 가맹점과의 좋은 관계를 널리 선전하여 착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종업계의 실패 사례 및 실패 요인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해 타사와의 차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앞서 시행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전략을 측정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한층 가까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가상 마케팅 수립 방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덕트의 포지셔닝 맵 위치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수립한 마케팅 방안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고자 현재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분께 피드백을 요청드린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한 프로젝트의 마케팅 수립 방향과 다양한 분석을 통해 알아본 회사와 환경 분석은 좋았으나 목표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수립한 이벤트 전략에서의 독자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드백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차별화 전략을 먼저 수립하기보다는 자신의 브랜드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는 것도 좋으나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며 회사의 규모와 자본 등이 모두 다르기에 자신의 브랜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종 기업들의 D2C 실패 사례를 찾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기존 프라닥의 명품 이미지 브랜드를 고수하면서 소비자의 접근성과 가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을 많이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경험한 어려운 점은 저희의 진로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